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 취임식 당일날 저희 방송 나오셔서 네. 여러 기대감과 또 소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네, 그러셨죠. 오늘로 딱 48일 지났습니다. 무엇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뭐 일단 민주주의가 정상으로 회복됐다. 그게 가장 큰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6개월 동안 내란 이후에 상당히 이제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던 것들이 정상화되는데요. 그 중에 보면 이제 국정이 정상화됐다. 이게 뭐냐면 국민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 일단 대통령께서 정상적으로 출퇴근하고 계신다. 예. 그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의료 대란. 이게 이제 의대생들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예. 완전히 뭐 완결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이제 회복된 건 아니지만 경제나 민생의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국정이 정상화되고 하니까 시장이 반응하고 있죠. 주가도 많이 회복이 주가가 많이 회복되고 올라갔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환율이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네. 예.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 그다음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쉬운 점은요? 아쉬운 점은 이제 이게 어쨌든 보궐선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인수위라든가 뭐 이 어떤 준비된 상황에서 딱 들어간 정부가 아니고 보궐선거에서 갑자기 벌어진 선거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인사 같은 경우에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가 되다 보니까 인사에서 잡음이 좀 뭐 불가피하게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저희도 부응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 그러니까 미국의 통상 압력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이 생산 과잉으로 인한 밀어내기 우리나라로 막 밀어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도 이제 지금 뭐 10여 년간 지금 산업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것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 공동화 위기에 아주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굉장히 크지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한 몇 년간은 한 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1, 2년간은 정말로 고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좀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협력을 구해야 되는 이런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 초기부터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런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개혁이라는 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꽉 눌러져 있다가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이 본물처럼 터지는 거죠. 개혁에 대한 요구가. 국민적 요구는 꽤 크고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검찰 개혁이라든가 아주 시급한 것들은 정광석화처럼 강력하게 빨리 하고 그다음에 경제와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일반적인 대선 그리고 인수위 이렇게 거친 게 아니라 인수위 네.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취임하는 그런 네, 특수성이 있었고 대외 환경도 상당히 어렵죠. 녹록지가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감세 정책 그중에서도 법인세를 다시 올리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떤 입장이세요? 그것은 이제 아마 최근에 이제 그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구윤철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예. 지도부에서도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논의는 없었고요. 이거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법인세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은 법인세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논의는 없었고요. 예.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네, 물론 세수를 확보한다, 세수 기반을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 감세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쇼어링과 리쇼어링의 어떤 글로벌 경쟁 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업들이 미국이 이제 현지에 투자를 해라라고 계속 압박하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하든 어쨌든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우리의 고용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한국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생산을 유지할 때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오히려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조금 약간 무리스럽더라도 정부가 좀 재정을 쓰고요. 그래서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증세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진보는 증세고 뭐 보수는 감세고 이런 식의 일도양단적인 접근은 굉장히 옛날식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이념으로 세금을 접근하는 것은. 예. 그래서 그 옛날에 뭐 프리드만, 케인지안 이런 식의 논쟁은 그것은 좀 옛날식의 논쟁이고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 그리고 민간의 역할을 조금 함께 유기적으로 보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금투세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폐지했죠. 그러면 그때 거래세를 이제 사실은 살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살렸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어쨌든 대선 때 사실 공급 문제를 가지고 사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후보를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부동산 세금을 가지고 이제 시장을 안정시키는 이런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소비 쿠폰 지원 정책이 시작이 네. 되잖아요. 지금 신청받고 있고요. 이번에 한번 하고 또 그 결과를 면밀하게 살펴서 또 한번 필요하다면 더 해도 된다는 입장이세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금 어쨌든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예. 내수 진작 차원에서 한 번 이렇게 마중물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 번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효과를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하는 상황이니까 좀 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세수를 가지고 어디에 자원 배분을 할 거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산업 공동화 위기에 빠져 있는 또 산업 지원을 위해서 또 써야 되는 돈들도 있고 네. 뭐 쓸 돈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써야 할 곳들은 많고 세수는 부족하고 그런데 뭐 우리 지금 현재 재정의 여력은 좀 있는 편입니다. 뭐 부족하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재정 여력은 그렇게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좀 더 그것도 좀 지켜보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사 내용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준욱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했죠. 네, 네. 어제 저는 책을 읽어보고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 줄 한 줄이 보통 시민들의 상식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도 네. 들었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반헌법적이라고 결론이 난 사안이지만 물론 그 전에 쓴 책이긴 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하고도 너무나 다르고 네. 어떻게 이런 인사가 비서관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제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실수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바로 어쨌든 사퇴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인수위가 없는 정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하튼 저는 이제 통합
통합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장을 또 선거 때도 해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국민 통합이라고 할 때 그 국민 통합의 기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통합이 필요한데 국민 통합을 대상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리고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통합이 무엇입니까? 그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과 이념을 가진 그래서 성별, 나이, 뭐 이념 이런 것을 가진 많은 국민들을 하나의 어떤 목표, 국가적 목표와 어떤 공감대 하에서 뭉치게 만들어서 국가가 발전하자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 목표 하에서 하는 거지 목표 없이 그냥 하면 이건 국가가 아니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국가적 목표와 공감대, 사회적 합의 그게 뭐죠? 저는 그것의 가장 큰 공약수가 바로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적 합의죠. 그래서 헌법적 가치까지 뛰어넘는 통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보수 인사, 뭐 소위 말해서 우파다 좌파다 이런 것은 뭐 큰 뭐 지금같이 우리가 쿠데타 이후에 집권한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얘기를 할 때는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이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런데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통합은 오히려 그 통합을 통해서 자칫 통합이 깨진다. 그 사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통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쿠데타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쿠데타를 종식시키고 내란을 종식시키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다시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가 출범하면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 특검도 하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란을 해도 된다라고 한 사람을 예.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뽑게 되면 지금까지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역시 특검을 하면서 이 내란을 척결하고 또 이 내란을 잘 종식해서 다시 대한민국이 출범하기 위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 통합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적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안에서 통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고위공직자라면 그래서 더하겠죠. 네. 네. 자진 사퇴로 신속하게 정리가 됐다. 네네. 예. 뭐 그분이 개인적으로 사람이 좋고 이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아주 팽팽하게 부딪히기도 했고요. 또 많은 비판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민과 결심의 배경에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상당히 이제 논란이 좀 있어서 저희도 이제 상당히 이제 논쟁이 내부에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니까 존중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배경에는 일단 뭐 그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그 논란의 어떤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인 것도 있고 뭐 아직 밝혀지지 못한 것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다 밝혀진 다음에 이제 임명 수순을 밟으면 좋을 텐데 이게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뭐 법률 위반 이런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내일 대미 특사단이 출국을 하죠. 대미 특사단에 포함이 된다, 내정이 됐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빠지게 됐고 네. 어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내가 농계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어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아니 이제 제가 같이 이제 내정이 됐던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반대가 있었고요. 예. 또 경제계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래서 이유가 서로 달랐는데
당내에서는 이제 뭐 일단 윤석열 정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된 거기에 이제 책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의 이제 그 출범에 상당히 큰 공신이다. 예. 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 반발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경제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뭐 광인 정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발언하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제계에서 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면서 이걸 꼭 전달을 해달라고 예.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전달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반발하셨어요. 되게 서운하실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무슨 뭐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도 나라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이게 전달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됐는데 반발 너무 심하게 하시니까 뭐 그러면 저도 같이 안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어쨌든 안 가게 됐지만 네. 내일 다른 특사단이 가는 거잖아요. 다른 멤버로. 네. 네. 한미의원연맹 이사도 맡고 있고 조언을 한 말씀 하신다면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일단 뭐 특사단의 이제 역할은 또 한계가 있긴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제 외교부나 또 이제 통상본부 이런 데다가 또 필요한 얘기들은 다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행은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관세가 굉장히 유용하다. 굉장히 효능감이 있다. 그래서 그 BBB 그러니까 이제 감세를 굉장히 유효하게 이 관세를 통해서 재정 적자를 메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당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한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것을 갖고 오지 않으면 뭐 관세 이렇게 매기면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관세를 매기더라도 관세가 높아지더라도 어차피 당신네 나라 기업들이 그러면 현지에 와서 투자하지 않겠냐. 현지에서 공장 생산 기지를 세우지 않겠냐. 그래야 자신들이 관세를 안 물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울 게 없다. 이런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버틴다고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것을 해야 되고요. 예. 뭘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유효하게 미국이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근데 우리가 상당히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건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협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선업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조선이 미국은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조선 제조업이. 제가 필리조선소도 다녀왔었는데 조선 제조업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근데 한국이 지금 중국에 이어서 G2거든요. 조선에서. 그런데 기술력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뛰어나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하고 협력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사시에 보면 조선이라는 것이 군함을 만들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군함들은 전부 다 수십 년, 50년, 60년 된 것들이라 지금 거의 낡아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키는 저는 조선업 협력 프레임워크다. 예.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민간 조선에다가 미국이 그냥 맡길 수 있냐. 왜냐하면 이것은 보안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미국의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일정한 협정이 필요하고 이 보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을 해주는 것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쪽에서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 1안, 2안, 3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 질문 추가 질문을 좀 드릴까 했는데 그 부분을 대미 특사단에서 잘 파악해서 가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또 패키지를 좀 네. 만들어서 물론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국방부나 이쪽에 전달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대미 특사단의 활동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